꽃의 말씀 최일도. 더는 물러나지 않아도, 더는 나아가지 않아도 좋을 곳에 앉았습니다. 두고운 마음들과 어렵사리 접어온 세월들은 이제 잠잠합니다. 네, 그 간밀실에서는 또 하나의 작은 세계가 태동하고 침묵은 완숙한 가슴으로 나를 감싸 안고 있습니다. 무너져도 소리나지 않을 때가 오면 떠나기 위해, 죽어서 사는 길로 떠나기 위해 어둠과 빛의 한가운데 앉았습니다. 불안과 안정의 한가운데 앉았습니다. 와,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김동민.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서영입니다. 아니, 목사님 어쩜 이렇게 목소리가 좋으세요? 목소리까지도 좋은 건가요? 아니면 네, 목소리만 좋은 건가요? 목소리까지도 아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앉아서 나눠보도록 하시죠. 네. 27년 전 주변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노숙인에게 끓여준 라면 하나로 시작해 밥 한 그릇의 힘을 세상에 알린 최일도 목사. 소외받는 이웃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살만나는 세상을 꿈꾸는 밥퍼주는 시인 최일도 목사와 함께합니다. 목사님 방금 낭독한 시가 꽃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꽃의 말씀이 상당히 무게감이 있고 진중하군요. 아, 예.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 너무 있죠. 잘 아시잖아요. 네, 네. 아, 저는 꽃의 말씀 그래서 네. 정말 그 꽃이란 시와 함께 같이 국민들 가슴에 아주 오래오래 읽혀지는 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학생 시절에 쓴 시예요. 네. 요즘에도 시 자주 쓰시나요? 네, 하여간 틈만 나면 쓰고 있는데요. 네. 저는 이 학교 다닐 때는 광나루 시인이라 그랬어요. 학생들이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 왜 시인으로 데뷔를 했기 때문에 네, 학교가 광나루에 있거든요. 장로교 신학대학이 강나루에 있으니까. 예. 네, 네. 그래서 그 광나루 시인이 이제 밥짓는 시인이 돼가지고, 네. 저는 이렇게, 목사라는 제 그 호칭보다 앞에 시인이 더 훨씬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일생 시를 쓰다 가야 되겠구나 여기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밥 짓는 시인도 유명하지만 밥 퍼주는 목사님도 그렇죠. 유명하지 않습니까? 요즘도 열심히 밥을 부고 계십니까?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써 1년, 2년, 10년, 20년 지나서 27년째네요. 네. 그 팔리면 아주 좋으시겠습니다. 알통이 저절로 뵐 수밖에 없죠. 알통이. 네, 하루에 요즘은 1000그릇 넘게 밥을 퍼드려야 돼요. 1000그릇이나요. 네, 물론 함께 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네. 초창기에는 혼자서 해야 될 때가 많았거든요. 그렇군요. 참 요즘은 그렇게 정말 전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올라오세요. 네. 그게 너무 감사하죠. 아니, 요즘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면 물론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커지겠지만, 네. 뭐 쌀이나 부식 같은 거를 어떻게 채우고 계신가요? 예, 정말 저희들은 월용할 양식을 쌓아놓고 살아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대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필요한 쌀을 많은 분들이 가지고 오세요. 저희가 27년 동안 이 밥퍼 사역을 했지만 동대문 구청이나 서울특별시 보건복지부로부터 아직 쌀 한 가마 받아본 적 없어요. 예, 일부러 받지 않습니다. 네. 동대문 구청에서 쌀을 보내준 적도 꽤 여러 번 있었는데 다시 저희가 되돌려드렸어요. 그렇군요. 어떻게 해서든지 순수 민간인들의 자발성인 그야말로 자기 주머니 털어서 밥을 먹다가 한 수저 덜어놓는 그걸 모아서 가지고 오는 운동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의미 있는 그런 밥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일 재단 식구들끼리는 다일이 일이 많아서 다일이 아니냐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오던데 네. 정말 많이 바쁘시더라고요. 네. 원래 이름은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추구한다는 뜻의 다일이에요. 만일자자, 한일자.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이 너무 많아서 또 다 일하니까 뭐 이사장이고 뭐 할 것 없이 모두가 일을 해야 다일 가족입니다. 네, 우리 최일도 목사님의 바쁜 24시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거든요. 그래요? 네, 함께 한번 보시죠. 최일도 목사의 하루가 시작되는 서울 동대문구 답심리동에 위치한 밥퍼 나눔 운동본부. 배식이 시작되기 전 나누는 이와 받는 이들이 오늘 함께할 밥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도 이 밥 먹고 밥이 되어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웃을 살리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배식이 시작되는데요. 따뜻한 국과 밥이 봉사자들의 손에서 손으로 정성스럽게 옮겨집니다. 이렇듯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이 일이 매일 쌀과 부식거리를 가지고 찾아오는 봉사자들이 있었기에 지금에 이를 수 있었다고 믿는 최일도 목사. 오늘 특별 메뉴가 설렁탕입니다. 항상 이렇게 별미를 제공하는 가족들이 많은데요. 한촌 설렁탕 가족들이 어제부터 계속 하루 종일 국을 끓여가지고 정말 고농도 좋은 지금 이 설렁탕을 대접하고 계시네요. 맛있겠네요. 네. 지금 보통 먹는 사람들의 3배, 4배를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밥이 수북히 쌓여 있는. 하루 한 끼로 다 하루를 때우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바포 가족 중에 최연장자 어르신 104세. 예, 어르신 맛있게 드세요. 예, 어르신. 밥을 먹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만 하루 1000명. 최일도 목사는 그들과 일일이 눈을 맞추며 세상 속에서 상처받은 마음을 보듬습니다. 그렇게 대가족의 대소사를 살피며 27년 밥을 짓고 퍼왔지만 그에겐 하루하루가 늘 새롭습니다. 이걸 여러 번 이렇게 하면 한 공기 더 나옵니다. 그래, 떡이 안 되면 최소한 어떤 때 2공기 나옵니다. 봉사자분들이 계신데도 지금도 직접 밥을 푸시네요. 밥을 짓고 밥을 퍼드리는 건 제가 주부보다 더 솜씨가 낫다고. 밥퍼가 말로 진정한 생명의 나눔 아니겠습니까? 밥은 누구나 공평하게 나누라고 있는 거예요. 비록 점심 한 끼지만 이 밥이 차갑고 험한 세상 속으로 나가는 이들에게 꿋꿋하게 버텨나갈 힘이 되어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최근엔 더 많은 사람과 밥을 나누기 위해 새로운 일을 벌였습니다. 생명의 쌀을 모으기 위한 쌀 기부 이벤트 라이스팟 릴레이. 이 땅에 바꾸는이 없을 때까지 밥퍼! 판문점에서 밥부터 같이 먹자! 밥퍼! 자, 세계로 미래로 밥퍼! 예, 좋습니다. 오늘 한천 설렁 잠깐 쉬는 틈에 최일도 목사를 찾아와 곁에 다정히 앉은 할머니. 알았죠? 바퍼 나눔운동본부 내 유명 인사로 스마일 할머니로 통한다는데요. 이렇게 별명이 스마일인 것처럼 매일 날마다 웃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죠. 웃을 일 없는 수많은 사람에게 웃음을 제공하는 스마일 할머니 최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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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할머니의 밝은 웃음 뒤엔 가슴 아픈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75세가 될 때까지 그냥 떠돌이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주민등록도 없이 살다 보니까 정말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특별히 관계를 가지거나 이런 일이 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를 이름도 잊어버릴 정도로 이렇게 지금 그렇게 돼버렸어요. 본인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부모가 누군지 전혀 기억을 못 하시다가 이제 이곳에서 처음으로 인간다운 대접을 받고 이제 인간의 권리를 이제 누리게 되는 거죠. 밥을 나누는 일 외에 최일도 목사가 힘을 기울이는 무료 의료 사업 다일천사병원. 정부의 지원 없이 순수 민간 후원금만으로 문을 연 이곳은 노숙자, 외국인 노동자 등 의료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소중한 안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책임져야 할 몫이 커지면서 개인적인 시간이 줄어들고 고민해야 할 일들이 많아진 최일도 목사. 스마일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등록증이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안 나오는 이유가 출생이 확실히 그분이 이 땅에서 태어났는지 누군가 증언을 해줄 사람이 없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비참하게 살아온 한 여인에 대한 인권 존중, 인권 보호,
그리고 인간 존엄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나누면 나눌수록 더 많은 것을 주고 싶고 더 큰 것을 베풀고 싶은 마음. 나눔의 중독에 빠져버린 최일도 목사. 왠지 그의 나눔엔 만족이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현장 사진을 보니까 그 밥을 퍼주는데 도와주는 분들이 굉장히 많던데 자원봉사자들 네. 하루에 한 몇 분이나 오십니까? 50명에서 많을 때는 한 7, 80명. 네. 최소한 늘 4, 50명이 기본이에요. 그렇게 돼야만 또 그게 돌아갈 수 있어요.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누가 부탁한 일도 아니고 시킨 일도 아닌데 그렇죠. 네. 하여간 어떻게 하시고 매일매일 자원봉사자들이 끝없이 오는 게 이게 기적입니다. 근데 주로 보니까 여성분들이 많던데 목사님 인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주부들이 네. 직장인들 가운데 여성분들이 이렇게 잘하시잖아요. 네. 물론 공직자들도 많이 오는데요. 네. 요즘은 뭐 남녀 비율이 거의 뭐 한 50, 50, 6, 4 정도일 거예요. 그만큼 네. 남자분들도 많이 와요. 되게 기독교인들인가요? 아니면은 시작은 기독교가 시작했지만 지금은 기독교인은 지금 5%, 나머지가 95%가 네. 지금 종교와 관계없이 네. 예, 기독교든 아니든 아예 뭐 무신론자든 그야말로 어떤 벽도 없습니다. 놀랄만. 누구나 아무런 자격 없이 네. 와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도 갈 수 있는 건가요? 당연하죠. 요즘은 이렇게 자원봉사자분들이 많지만 예전에는 목사님께서 직접 모든 걸 다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뭐 어머님께 너 신학교까지 보내놨는데 뭐 밥 짓고 콩나물 머리 뗀다고 혼나기도 하셨다고 그러던데요. 그건 뭐 초등학교 다니지 않는 사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을 왜 대학원을 나온 사람이 이런 일을 하냐 그러고 어머니가 전부 마땅히 하셨죠. 하지만 지금은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자랑스러워하십니다. 요리 실력이 대단하시겠어요. 요리라기보다 뭐 제가 잘하는 음식들이 한 100가지 있는데 제가 한 잡채를 먹어본 사람마다 다 그냥 뒤로 넘어가더라고요. 잡채가 어려운 음식을. 언제 가면 맛봐야 되겠군요. 네. 근데 목사님 아까 보니까 이제 목사님이 배식하시면서 네. 거기 오시는 분들하고 일일이 눈을 맞추던데 네. 대부분 아시는 분들인가요? 그럼요. 이제 물론 이제 막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주로 이분들이 주로 최소한 10년 이상의 단골 손님들이에요. 27년 밥 먹는데도 단골 손님이 있고. 그럼요. 네. 근데 이분들이 이제 또 하늘나라 가시고 자리를 비우면 또 누군가가 오시고 그러는데 네. 저희들이 처음 오신다 싶은 분은 반드시 찾아가서 네. 저희가 인격적인 만남부터 가져요. 처음부터 마음문을 다 열어놓지 못하니까 그분들이 속을 다 내놓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찾아가죠. 저희들의 원칙이 뭐냐면 받는 사람은 한 손으로 받을지라도 주는 사람은 두 손으로 줘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눈높이를 같이 합니다. 서 있고 앉아 있으면 안 되죠. 우리는 무릎을 꿇고 더 내려가서 만나면 몰라도 네. 위에 있는 자세에서는 절대로 만남이 이루어지질 않잖아요. 네. 정말 understand 내려가야 되죠. 네, 아래로. 네. 그 아까 영상을 보니까 저는 그 스마일 할머니가 좀 눈에 띄던데 네. 어떤 사연 가지고 계신 분인가요? 우리 할머니가 70년 넘게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 태어난 우리 국민인데도 네. 어떤 권리도 의무도 없이 살아온 정말 민초예요. 왜냐하면 주민등록증이 아직도 없어요. 70살 넘게. 예, 그러니까 이분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는 걸 증거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방팔방 수소문하고 해서 이분의 기억력을 다시 회복시켜서 드디어 이분이 주민등록이 나옵니다. 우리가 축하드리네요. 호적 신고가 된 거고 이제 이분은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는 거죠. 정말로 이렇게 우리나라에 살면서도 누구만 보고. 봤어도 빨리 회복이 되었을 거예요. 네. 당신 이름이 뭐냐, 어디 사냐, 어디서 태어났냐 아무도 묻는 사람이 없었던 건데 네. 우리 바프 스태프들이 도대체 할머니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분이 목포에서 태어난 기억은 나요. 네. 어린 시절에 서울역에 떨어졌는데 그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대요. 그래서 그걸 추적해서 이번에 드디어 이제 나오시게 되었어요. 잘 됐네요. 자기도 모르는 그런 고향을 직접 바퍼 분들께서 찾아주신 거네요. 네. 최근에 또 일을 하나 또 크게 벌리셨다고 들었습니다. 라이스팟 릴레이라고 하던데 그게 어떤 건가요? 네, 생쌀이 운동이에요. 생명의 쌀
나눔 이어가기 운동인데 이렇게 지금 매일매일 1000여 명씩 27년을 했으니까 몇 명쯤 밥을 먹었을 것 같아요? 바로 지난해에 통계가 나왔는데 네. 네. 700만 그릇입니다. 700만. 700만 그릇. 700만 명의 밥을 먹고 갔어요. 자원봉사자만 20만 명이 넘어요.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우리 시민이 일궈낸 쾌거입니다. 누가 돈 받고 일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누가 시켜서 일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라이스파 릴레이도 자발성인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이렇게 나누고 봉사하고 나니까 기쁘더라. 이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2명씩을 지명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쌀을 갖다 부었는데 당신들도 하십시오. 그러면 또 지명받은 사람이 여기 청량리까지 와서 쌀을 붓기가 너무 힘든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집에서 이제 그 요즘은 다 인증샷을 날리잖아요. 네. 그래서 찍는 걸 보여서 날리면 되는 거예요. 36,500원 또는 36만 5천 원 또는 365만 원. 365 이렇게. 이 세 가지 중에 자기가 가장 합당하게 이제 예를 들어 우리 션 정혜영 같은 연예인은요. 네. 매일매일 10,000원씩 모아서 1년에 365만 원을 쌀을 가지고 와요. 네. 현찰을 가지고 온다고요. 네. 그게 벌써 만 10년째 한 번도 어긴 일이 없어요. 대단하군요. 학생들은 용돈 모아서 근검절약 아껴서 36,500원. 네. 이런 식으로 정말 그 동참하는 분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요즘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아이스버킷 챌린지랑 예. 약간 비슷한 의미인 것 같은데 네. 그럼 이렇게 다양한 나눔의 아이디어는 보통 어디서 가져오시는 거예요? 글쎄 말이에요. 이게 뭐 이렇게 머리통이 좀 크잖아요. 머리가 팽팽 돌아가시는. 네. 과연 대중들은 보통 사람들은 목사님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해서 우리 윤수영 아나운서 뭘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요? 함께 보시죠. 네, 최일돈 목사님에 대한 정보를 모아서 이 최일돈 목사님의 인물 평전을 준비했거든요. 1위부터 5위까지 정리해봤습니다. 5위 먼저 확인해 보시죠. 5위는요. 아낌없이 주는 남자. 이 심성부터가 약간 퍼주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 학생 시절 때 돈 한 푼 못 버실 때에도 그 단칸방에 친구분들 11분을 초대해서 밥을 대접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방이 좁아서 집 밖에 앉아서까지 밥을 먹었다고 했는데 아니 이렇게 퍼주시면 후에 생활에 대해서는 걱정이 좀 되시지 않으신가요? 하여간 신학생 시절에 제 아내가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제발 생각 좀 하고 살라고 아내가 학교 선생님이었고 저는 학생이었어요. 아내가 없었으면 저는 아마 학교 졸업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요즘 뭐 100세 시대라고 그러는데 이 담임 목사직을 11년이나 조기에 은퇴한 특별한 뭐 목적이 있습니까? 왜냐면 20년 했는데요. 20년도 길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한 교회 담임을 맡았으면 한 10년 정도 하는 게 제일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 후에 전 또 다시 새로운 교회를 또 개척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개척해서 내가 시작한 목회라고 하더라도 뭐 30년, 40년 평생 할 게 아니라 좀 물려주고 또 나는 또 새롭게 시작하는 게 훨씬 더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는 거죠. 네, 계속해서 4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는요. 충만한 감성의 소유자. 저희 프로그램 시작에도 시를 직접 낭송해 주셨잖아요. 밥 짓는 시인으로도 유명하신데 이런 감성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힘든 분들에게 더욱더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3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 보여주세요. 벽을 허무는 남자. 이 벽이요. 종교의 벽을 의미하는데 굉장히 낭만적입니다. 사랑으로 종교의 벽을 허무셨어요. 이 목사를 준비하실 때 수녀님과 사랑에 빠져서 결혼까지 끌어나셨는데 결혼 과정에서 험난한 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물론 아무도 주변에서 찬성한 분은 없었죠. 개신교와 카톨릭과의 만남이었는데 제가 호르몬의 외아들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호르몬의 외아들과 며느리는 갈 때까지 갑니다. 저희 집도 그런 집이었어요.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그런데
정직이 최선이라고 네. 속에 아픔을 다 있는 그대로 털어놓으니까 네. 거기서 해결이 되더라고요. 네. 만약 그걸 계속 꼭꼭 감추고만 있었으면 네. 저희들은 아마 오늘의 이 다일 공동체는 되지 못했을 거예요. 네. 네, 사랑으로 벽을 허문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2위도 확인해 보시죠. 2위는요. 무장해제 시키는 남자. 저희가 보통 길에서 낯선 사람을 만나면 경계하기가 먼저인데 이 최일도 목사님께서는 노숙인에게 라면 한 그릇 먹으러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시작한 게 바로 바포의 시작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또 그들을 무장해제 시킬 수 있는 게 우리 목사님의 가장 큰 무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어서 1위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위는요. 대책 없는 남자. 네, 평소에 일을 크게 계획 없이 세우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다일 공동체도 계획 없이 시작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일을 벌이실 때 어떻게 좀 믿는 구석이라도 있으신 건가요? 아닙니다. 저의 대책 없음이 그분의 대책이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머리로 계산해가지고는 이 일은 이루어지질 않아요. 가슴으로.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 이 뜨거운 가슴이 아니면 어떻게 이 대책 없는 일들이 계속 여기까지 왔겠어요. 정말 이 주판을 튕겨가지고는 도저히 오늘의 다일 공동체가 될 수가 없거든요. 네. 계산해 본 적도 없고 또 할 네. 필요도 없고 정말 사랑이 필요한 곳에 먼저 정말 그런 의미에서는 다일 공동체는 급진주의자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가고 꼭 지켜야 할 건 지키는 양심을 지키고 선한 양심을 지키고 네. 정말 바른 믿음, 바른 삶을 지키자는 차원에서는 아주 보수적입니다. 네. 그렇게 대책 없다고 아마 사람들이 얘기하나 봐요. 이번에는 목사님과 추억 이야기를 조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네. 조금 준비한 게 있는데요. 함께 그래요? 보실까요? 네, 들어와 주세요. 꽤나 낡아 보이는 양은 냄비네요. 이 라면 끓여 먹으면 정말 맛있겠습니다, 이거. 바로 라면을 끓인 냄비입니다.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27년 전, 1988년 11월. 네. 그때 처음 청량리 역광장 임실매표소 앞에 바닥에 퍼질러 앉아서 네. 버너에 불을 붙여가지고 라면을 먹었던 그 라면. 이게 바로 바포의 그래, 시작이죠. 바포의 시작이 이렇게 남비 해내로 시작한 거예요. 그때 그 청량리 거리에서 코펠로 예. 이 라면을 끓여서 예. 드실 때 주변 사람들 싫어하지 않던가요? 싫어하진 않았어요. 네. 기이한 모습이 그냥 저게 뭐야 그러더라고요. 야, 이분들 사이에도 정보망이 있어서 금방 어디서 누가 뭐 준다 그러면 삽시간에 보여요. 그래서 처음엔 한두 분을 위해서 시작한 일이 금방 40-50명이 모여서 청량리 역광장 앞에 이렇게 바닥에 퍼질러 앉아 먹기 시작하니까 네. 처음엔 많은 분들 가운데는 아유 어떡하냐 저렇게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데 뭐 도와드려야지 이런 분도 있지만 아니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그렇지 이거 도대체 여기서 왜 보이는 자리에서 이렇게 하냐고 네. 안 보이는 데서 해야지 그러면서 우리 청량리 경찰서 형사 한 분도 와가지고 김일성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때 김일성 살아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남조선엔 지금도 저렇게 거지들이 앉아가지고 역광장에서 그 라면 먹는 이런 풍경이 전송되면 좋겠습니까? 그러고 막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이 저를 안내한 데가 청량리 야채시장 쓰레기더미였어요. 네. 거기서 먹다가 비가 오니까 빗물에 다 뜨지요. 국물이 뜨니까 할 수 없이 그릇을 들고 뛴 데가 청량리 쌍굴다리, 굴다리 아래 거기 가는 이제 비도 눈도 다 이렇게 막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청량리 쌍굴다리 아래서만 장장 14년입니다. 그리고 가건물에서 동대문 구청에서 마련해 준 가건물이 8년. 도합 길거리에서 한 것까지 해서 23년 만에 아까 보신 그 바포 건물이 생긴 거예요. 네. 건물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바닥에 주저앉아 이 냄비 하나로 시작한 게 다일 공동체의 첫 출발인데요. 전 지금도 이 냄비만 보면 눈물이 나고 처음에 그 뜨거웠던 마음이 늘 다시 되살아나요. 네, 목사님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물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여기서 물건과 함께 또 저희가 준비한 영상도 있거든요. 영상도 함께 한번 보시죠. 네. 청소하는 저분이 27년 전에 최초로 만난
행여자, 노숙자였어요. 청량리역 예, 앞에서. 지금 봉사받는 삶에서 봉사하는 삶으로 저렇게 변한 거죠. 세상이 아무리 맨말해도 진짜 남을 베풀어 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죠. 자신이 굶어도 남을 배려를 할 줄 안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내가. 예. 제가 신문 진면을 통해서 잠깐 봤는데요. 네. 저 이차수 저분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젊었더라고요. 고생을 많이 해서. 저랑 동갑이에요. 근데 저렇게 동갑인데 할아버지. 70대 할아버지로 보이죠? 네. 그 어떻게 만났습니까, 처음에는? 27년 전 처음 네. 거리에서 드리는 성탄 예배가 바로 이제 저분과 같이 길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던 노숙인 형제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우리 그때 저분은 유만우라는 이름으로 갖고 있었고 본인의 그 본명도 아니었어요. 27년 만에 자기 본명도 찾고 이분도 이번에 주민등록이 새로 나왔습니다. 40년 만에 주민등록증을 갖게 된 거죠. 저분은. 네. 그때 같이 있었던 분이 넙죽이라는 아저씨와 이억만 씨가 있었어요. 이름이 왜 억만이냐면 이억만 더도 말고 이억만 벌어 살아라. 그리고 어머니가 주신 이름이래요. 두 분 다 길에서 동사하셨어요. 그래서 저분 한 분이 이렇게 생존자가 돼가지고 이제는 참 이렇게 떳떳하게 사시는데요. 제가 추운 겨울날 지나가다가 그 세 분을 보고 오늘 성탄절인데 네. 함께 교회 가지 않겠냐고. 난 지금 교회를 가는 길인데 그랬더니 이분들이 교회 갔다가 쫓겨났대요. 들어가고 싶었는데 옷차림 때문에. 옷차림 냄새가 너무 심하니까 동전을 주면서 이거 가지고 밖에 나가서 뭐 사 먹으라고.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네, 저도 마음이 교회 안 아프네요. 갔어요. 그냥 그분들하고 같이 초안조를 켜놓고 예배 드린 게 거리 성탄 예배의 시작이에요. 바로 우리 이차솔 씨가 그 주인공 중에 한 분이죠. 근데 저분이 작년 10월에 상당히 큰 수술을 또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네, 뇌에 꽈리가 생기는 아주 그래서 큰 수술이었는데 그 모든 수술도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많은 사람들이 협력해서 이렇게 건강을 얻었네요. 저분 네. 아주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최근에는 저렇게 주민등록증이 없거나 말소된 분들의 일을 많이 도와주시려고 한다고 들었는데 이런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으세요? 왜 없었겠어요? 너무 많죠. 그게 쉽게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참 오랫동안 그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기다리는데요. 좀 우리나라의 이 복지 행정, 정말 복지 한국이 되려면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이렇게 탁상 행정할 게 아니라 그 현장에 가면 좋겠어요. 네. 그분들이 그 동사무소나 구청에 올 걸 기다리지 말고 제발 그분들이 있는 곳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사시는가도 좀 보고 좀 구들장에 이게 좀 온기가 있나도 좀 보고 어떤 분들은요 연탄 보일러도 없어요. 그냥 맨 시멘트 바닥 위에 이 추운 겨울날. 스티로폴 깔아놓고 그 위에 라면 박스 몇 개 놓고 거기서 덜덜 떠는 분도 아직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 현장을 좀 보시면 좋겠어요. 네.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스튜디오 안에 이 행복 바이러스가 쫙 퍼지는 것 같은데, 이제 그래도 이제 감동적이고 보람 있는 일인데, 혹시 안 좋았던 기억은 없습니까? 왜 없겠어요. 이 봉사의 기쁨도 있지만 하다가 절망적 상황을 만날 때가 많았죠. 예를 들면 밥을 먹으러 왔던 할아버지 중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데 그대로 체온이 떨어져서 얼어 돌아가신 분도 봤고 이분을 한 분 살리려고 병원에 업고 뛰었는데 그날 하루를 못 넘기고 제 등짝에 피를 잔뜩 쏟고 돌아가신 분도 봤고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처연한 아픔, 치열한 현장이 저 바퍼 현장입니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만 같았어도 충분히 살릴 수 있었는데 그렇게 그냥 돌아가신 걸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집은커녕 누울 방 한 칸도 없어서 길에서 자는 사람들 좀 우리가 지나갈 때 왜 저런 분이 있을까 하고 볼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끌어안아서 저희들도 떳떳한 우리 서울 시민의 한 사람으로 자립하고 갱생할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으로 친구가 돼주는 거 필요하지 않겠어요?
네, 목사님 말을 이렇게 들으니까 저도 지금 스스로 굉장히 반성을 많이 하게 되네요.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하나 더 있거든요. 네. 그것도 함께 마저 보시죠. 네. 그 최일도 목사님하고 같이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입학하셨던 분이 한 분 계세요. 지금 목사님이고 열심히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 뭔가 좀 큰 꿈을 가지고 어떤 큰 사역을 하나 시작을 하게 됐는데 아니 돈이 없잖아요, 그분이. 예, 또 후원해주는 분들도 없고 뜻은 너무 좋아가지고서 대출을 받아서 그것도 1,000만 원을요. 옛날에 엄청난 돈이었거든요. 1,000만 원을 대출 받아가지고서 저한테 주시면서 그걸 갖다가 그 목사님에게 전해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전달자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알거든요. 예, 그래서 은행에 가가지고서 대출 받은 돈을 제가 그분께 직접 전달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네. 어떻게 저런 걸 다 기억하는지 모르겠네.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네, 목사님하고 인연이 깊어 보이는데 어떤 분이신가요? 예, 후배 목사고요. 아무도 없을 때 바로 이 라면 끓일 때 네. 같이 저 뒤따라와서 같이 라면 끓여주고 리어커 끓일 때 리어커서 뒤 밀어주던 목사님인데 지금 바퍼 책임자 목사님이세요. 네, 창업 동지군요. 근데 아까 우리 윤수영 씨가 소개했지만 이제 네. 대중들이 보는 목사님 대책 없는 남자 그랬는데 정말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빌려서 갖다 줬죠. 정말 대책이 없는데 돌려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럴 때는? 아이고 돌려받겠다는 마음으로 줘서는 안 되죠. 네, 정말 제 대책이 손을 없으시군요. 떠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제 것이도 아니고 누구의 것도 아니고 누가 써도 좋도록 돼 있게 하나님 거죠. 뭐 그런 마음으로 나눠야지 어떻게 그걸 빌려준다는 마음으로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아내로부터 대책 없는 남자라는 소리 들었는데 그 대책 없음이 정말 얼마나 기쁜 일이 넘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기쁨이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기가 뿜어져 나가요. 기쁨이 기쁨 되는 거죠. 이 기가 뿜어져 나오려면 그런 대책 없는 짓을 저질러야 나옵니다. 네, 이런 대책 없는 행동들이 목사님 여기까지 기를 뿜게 만들어서 나오게 한 것 같은데 요즘 또 박퍼랑 관련된 일을 판문점에서도 어떤 걸 하려고 계획하신다고 들었는데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제 우리가 분단 70년, 종전 70년, 이 70년의 역사 의미 있게 좀 우리가 좀 보내자. 그래서 저희들이 라이스파 릴레이로 모아진 쌀을 좀 북녘 땅에도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쓰든지 정부와 그 정권 간에 지금 위에서는 이렇게 냉각기니까 좀 민간 차원에서 순수 민간인들이 어떤 이념도 관계없이 좀 굶주린 우리 북한 동포 전해지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첫 시작을 그러면 판문점에 서로 대치하고 총을 겨누고 있는 우리 남북한 병사들 한 자리에 모아서 밥상에 둘러앉아서 자 우리 밥부터 같이 먹자. 우리 밥부터 같이 나누세. 그렇게 엄마들이 가서 밥을 지어주자는 거예요. 우리 20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밥포에 와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아마 앞치마 두르고 가실 겁니다. 그래서 판문점에서 남북한 이렇게 뭐 장관급, 뭐 차관급, 장군끼리의 만남이 얼마나 딱딱하고 어색합니까? 네. 그런데 엄마들이 가서요. 우리 북한 병사도 오고 남한 병사도 오라고. 잠깐 내려놓은 그 총 좀 내려놓고 밥부터 먹자. 어차피 밥을 먹어야 되니까. 이런 운동이 퍼져가면 저 서쪽 끝에서 동쪽 끝까지, 동쪽에서 서쪽까지 이 DMZ에서 모든 초소를 지키던 병사들 밥 먹는 시간에 다 한 자리 와라. 그리고 같이 밥을 나눠 먹자. 여기에 진정한 화해와 일체의 정신이 담겨 있기만 하면 저는 이 분단선도 참 이 따뜻한 사랑으로 밥으로 녹일 수 있다고 봅니다. 목사님 오늘 이제 밥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밥은 뭐뭐다 이렇게 정의를 하신다면 밥은 목사님에게 어떤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밥은 생명이고 밥은 희망입니다. 네. 정말 오늘 희망 한국을 만들어 가려면요. 정말 밥부터 나눠야 됩니다. 이 나눔이 밥상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요즘요. 우리가 식탁 문화가 전부 따로따로 먹잖아요. 네. 한 상에 둘러앉아 밥 먹어본 기억이 없는 가족들이 많아요. 이거 안 되거든요. 우리 밥상 문화부터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목사님을 위해서 조금 준비한 게 있습니다. 들어와 주세요. 에? 뭡니까?
네. 놀라셨죠? 저도 방송 이렇게 꽤 오래 했지만 이런 처음입니다. 아니, 이웃에게 밥을 퍼주셨는데 저희들이 대접하려고 작심하고 준비했습니다. 진짜 네. 밥을 준비해 주셨네요. 절 위해서요. 네. 아, 감동. 조금 드셔보시죠. 진짜 먹으라고요? 네. 이 네. 시간에? 와, 네. 서북하게 담아주셨네요. 네. 주요. 놀라셨죠? 입안 먹고 이웃을 살리는 삶이기를 다짐하며 감사히 먹겠습니다. 너 유럽에 있으니까 유럽 얘기 좀 해봐. 이 제목 나왔네. 먼 나라의 온 나라. 출판사에서 홍보하기로는 약 한 1,700만 부. 먼 나라 걸쳐서 이웃 나라 들렀다가 우리나라까지. 우리나라로. 돌아왔군요. 그 와인을 거의 주님. 술주자 주도 주기 때문에 제가 농담으로 주님을 모시고 산다고 그러는 거죠. 그 만화는 존재라기보다는 그 서로가 이제 의지하고 그리고 또 발전을 시켰던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